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잘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잘못하면은 그 음식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오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면역이 떨어져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문 차이십니다. 요즘엔 날이 엄청 더워지네요. 실내에 있어도 많이 덥고 우리 일반인도 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상당히 힘들죠. 막 땀 뻘뻘 하고 또 이래 되면은 어떻게 많이 지치잖아요. 그리고 이 체온이 이게 발산이 좀 돼야 시원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럴 건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을 앓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은 더 어때요? 힘들죠. 이런 계절적으로도 힘들겠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힘든 데다가 여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우리 환자분들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절별로 보자면은 여름철이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아니면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은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영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면역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암하고 싸우는 힘이 떨어져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각별하게 좀 몸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여름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의 몸 관리, 행동적인 부분들, 우리가 잘못 관리했을 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행동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우리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여름철에는 날 음식이 많아요. 제철 과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선들도 뭐 우리가 회로 먹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는 날이 덥긴데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잘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잘못하면은 그 음식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오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면역이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 또 다른 어떤 치료를 안 해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항암을 할 경우에는 더 떨어져요. 이럴 때 만약에 날 것을 잘못 먹었을 때는 정말 가볍게 오는 것보다도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잘못하면은 엄청 심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이렇게 이제 기온이 높거나 또 습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식중독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염 비브리오균, 그다음에 살모넬라균 이런 균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상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산이라든지 또 면역이라든지 이런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어때요? 그런 균들을 밀어내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중에서도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항암제에 의해서 백혈구가 많이 줄어들죠. 우리가 백혈구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세균하고 싸우는 세포 호중구예요.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 완전 바퀴도록 호중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호중구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세균하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중구가 세균을 막아줘서 내 몸에 감염되는 것을 이렇게 차단을 해주고 내 몸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감염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우리 폐혈증에 빠져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중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름철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 어때요? 상하기 쉬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이런 그 세균들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 음식 속에 금방 열이 녹기 때문에 금방 상하기 때문에 세균들이 발생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장을 통해서 우리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또 균주가 성장을 하게 되면 폐혈증으로 바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논문지에 비하면 우리가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 그래 이제 음식하고 관련돼서 오는 감염이 일반적인 성인들에 비해서 한 수십 배 이상 감염 위험이 높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에 보면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음식은 익혀서 먹으라고 되어 있죠. 대개 최소 75도씨 이상, 그래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그렇게 먹어야 이 세균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채식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육식, 그래서 뭐 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회초밥, 그다음에 뭐 육회, 이런 생고기나 생선 종류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막 잡은 거니까 아주 싱싱한 거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싱싱한 것 같아도 실제 그 안에 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부터 어떤 해산물들이, 특히 비브리오균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싱싱하지만 이런 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큰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인제 어떤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뭐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는 잘 씻고 뭐 식초에다가 하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여름철에는 날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채소는 무조건 또 다 익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과일은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그냥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겉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고 그다음에 소독이 잘 된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벗겨내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어떤 '감염원을 없애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다듬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식자재나 과일이 신선하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공하는 데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한다든가 칼에 묻어 있는 균들도 상당히 무시 못 해요. 그다음에 도마에 묻어 있는 부분들도 무시를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쟁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모든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소독이 된 상태로 우리가 먹는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우리 암 환우분들이 항상 이게 그 감염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 같은 거 특히 먹을 때 씻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우분들은 가능한 한 식초라든지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라든지 또 종종 우리가 이제 쌀뜨물 같은 것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농약 같은 게 묻어 있는 부분들을 씻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라는 게 다듬을 때 우리가 이런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하는 것은 이 여기에 있는 균들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할 때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개 또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로는 잘 이게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씻어내는 경우에 잘 이런 부분들이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단단한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무 장갑을 낀 선으로 해서 좀 더 한 번 더 문질러 가지고 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고가 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껍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보면은 손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흠집은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그냥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흠집이라는 게 항상 감염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 제거하고 가능한 한 그런 게 없는 것을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껍질이 두꺼운 과일을 먹는 게 좋아요. 얇은 과일은 조그만 상처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바나나라든지 귤처럼 이런 좀 껍질이 두꺼운 이런 과일들을 먹는 게 조금 더 감염을 막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제 우리가 채소류 같은 경우에 생채소 그다음에 샐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파슬리라든지 많은데 이런 걸 먹을 때는 여름철에 먹을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게 그 싱싱한 채소를 먹으면은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감염이 위험해요. 그래서 채소류는 가능한 익혀서 먹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냉장고 속에다가 저장해 놨던 음식들은 어떻게 먹는 게 좋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 놔요. 근데 바로 안 먹고 며칠 있다가 먹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게 어떤 좀 더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냉장고에 있던 부분들을 꺼내서 먹고 남으면은 버려야 되는데 다시 냉장고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마트에 가서는 유효기간을 잘 봐요. 그런데 집에 냉장고에 있는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먹고 남으면은 다시 넣어 놨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냉장고에 다시 넣는 것은 금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장고에서 넣어 놨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먹고 있는 동안이 길지는 않잖아요. 한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되죠. 하지만 그 30 분과 1 시간 사이에 세균들이 엄청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해요. '우리 잠깐 끄집어내 놨는데 뭐 어때? 내가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직접 닿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냉장고에 다시 보관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안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 끄집어내서 잠깐 동안의 실수 때문에 나한테 치명적인 부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여름 되면 땀을 엄청 많이 흘리죠.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땀이 뻘뻘 나지만은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탈수 문제가 생겨요. 수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분 보충이 잘 돼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광감작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발진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피부에 착색 같은 거 올 수도 있고 또 화상을 더 잘 입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발진 같은 게 생겨서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는 과민성 반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햇빛에 아주 직사광선이 많은 데서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의 이렇게 논문 저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제 그 항암제를 하는 환자들이 자외선 노출이 심하게 되면 어떤 피부 발진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색소 침착 그다음에 인제 홍반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리고 인제 화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빛에 나가 가지고서 오는 화상은 대개 1도 화상입니다. 벌게졌다가 나중에 인제 한 1 주일 지나면은 이렇게 피부 껍질이 벗겨지듯이 오는 게 대개 1도 화상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항암을 해서 오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2도 화상이 발생을 하죠.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집이 생긴 데다가
이걸 잘못 관리하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감염 때문에 항암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에서도 보자면은 특히 화상 같은 것을 되게 걱정을 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햇빛에 나갔을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햇빛과 암 환자분들이 느끼는 햇빛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볍게 평소 때는 가볍게 느끼고 이 정도는 좀 뭐 약간 뜨겁지만 견딜만 하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그 영향이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인제 이런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되면 이제 어때요? 막 긁을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 화상 같으면은 바로 2차 감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인제 알레르기 반응이 약간 가려운 증상들,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가렵잖아요. 그럼 긁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항암하고 있는 분들이 낮에야 어때요? '내가 긁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안 긁죠. 참죠. 그런데 되게 인제 자는 동안에는 내가 무의식 상태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긁어버려요. 왜 상처가 나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인제 감염이 되죠. 그래 되면은 감염으로 인해서 호중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폐혈증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이래 되면 항암을 못 하게 되고 항암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 좀 하다가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운동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오전에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햇빛이 약해졌을 때 자외선이 약해졌을 때 해가 넘어갈 무렵 정도 이럴 때는 자외선이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전 한 11시 부터 한 오후 4시 이 사이에는 가능한 한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봄, 가을에는 이런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런 부분들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특히 과민 반응이 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어때요?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나는 오후에 한 6시 그 정도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 막 끝나고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가 지더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 6시 그 안짝으로 끝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복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면은 안 되니까 항상 어때요? 머리에 모자도 좀 넓은 거, 챙이 넓은 거 써서 바로 직사광선을 피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소매라든지 이런 데도 긴 소매.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는 자외선을 받아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반바지 반소매로 권하거든요. 그리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맨 얼굴도 노출을 하고 그래 되면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한여름에는 비타민 D를 만드는 효과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선크림을 하는 게 낫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긴 소매를 입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여름철의 관리는 한여름철의 관리는 봄, 가을에 관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또 그런 자외선 문제에다가 또 하나는요. 우리가 수분 보충, 탈수. 우리가 되게 이럴 때 오는 탈수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인제 일반인들이 말하는 인제 탈수는 우리가 갈증이 나는 탈수를 말해요. 목이 많이 말라요. 물만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인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혈액의 탈수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세포 탈수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혈액의 탈수는 물만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면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이 탈수가 세포의 탈수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물 마셔 가지고 세포 탈수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물을 마셔서 세포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또 중요합니다.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생수라든지 또 특별하게 만들어진 미네랄 워터 이런 부분들이 이때는 훨씬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물을 마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물을 마시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땀으로 막 빠지잖아요. 이래 됐을 때 신장에 어떤 걸러주는 힘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신장이 빨리 원활하게 여기 노폐물 같은 것을 바깥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다가 또 우리 이제 환자들 중에서는 내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 뭐 구토라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있는 분들도 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햇빛에 나가는 운동은 가능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토했어요. 수분이 많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설사했어요. 설사를 통해서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또 운동을 해서 땀을 낸다? 봄, 가을은 괜찮죠. 하지만 여름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운동을 해서 탈수가 되게 되면 잘못하면은요, 항암제 부작용도 심해지겠지만 컨디션이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이 컨디션이 회복하기 어려운 컨디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수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항암제도 잘 못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독성 대사산물들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뭐 어지럽고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핑 돌아 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뭐 다쳐 가지고 골절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훨씬 더 증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견뎌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탈수해도 비진맥진하고 잘못하면은 이런 탈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기 손상도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돼 버렸죠. 우리 암 환자들한테 문제가 돼서 가장 큰 문제는 항암이잖아요. 항암을 못하게 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빠른 수분 회복이 중요하고 저는 항상 운동하다가 오는 수분을 항상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혈액 탈수와 세포 탈수를 다 같이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물을 마실 때 이제 찬물을 마실 건지 미지근한 물을 마실 건지 따뜻한 물을 마실 건지 이제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찬물을 마시면 더운데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찬물은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한 더운데 찬물이 들어가면 갑자기 어때요? 기온 차이가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찬물은 항상 우리 몸 안에서는 긴장 상태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또 찬물을 먹게 되면 어때요? 예, 찬물을 먹게 되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갈증이 더 유발이 돼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을 그리고 단순하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미네랄이 있는 물들을 보통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그렇지만 땀이 많이 흘렸을 때는 땀 흘린 만큼의 양을 더 보충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어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막 덥고 그러니까 실내에다가 에어컨을 많이 켜죠. 그런데 이 에어컨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에어컨 바람을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에어컨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원래 체온이 낮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체온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추위로 느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추위를 느끼게 될 때는 어때요? 그 부분이 우리 면역도 떨어뜨리고 또 교감신경 항진해서 또 면역이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에어컨 바람보다는 어때요? 약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차라리 에어컨보다는 어때요? 선풍기가 낫겠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여름철을 지날 때 에어컨을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너무 찬 기온 이 부분들이 면역을 떨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온 차이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매우 차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오면 또 엄청 더워요. 이 기온 차이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런 기온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냉방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우리 환자들한테는 몇 배의 이 안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름철에 기온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지 않게끔. 그래서 실외 기온에 맞춰서 실내 기온을 조금씩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외와 실내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은데, 보통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신경계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면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또 피로도도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온 차이를 줄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가능한 한 내 몸의 체온이 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에어컨을 써 버리면 체온이 떨어지죠. 체온이 떨어져서 떨어진 만큼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체온하고 면역하고 관계에 있어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의 면역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은 매우 체온하고 연관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체온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에어컨이나 햇빛에 의해서 오는 우리가 기온에 의해서 우리 체온이 변화되는 것도 오히려 그거는 어때 즉각적인 효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제 우리가 에어컨에서 또 하나 문제는 감염이에요. 우리가 그 에어컨에 있는 필터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 주면 이 필터에 많은 세균들이 이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여름철에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감염이 되게 되면, 이때 오는 감염들이 보면 대개 이 균들이 저항성도 강해 가지고 항생제도 잘 안 듣고 그런 균들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다가는 폐혈증 올 수도 있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호중구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그 청소가 되지 않는 이런 그 에어컨에서 보면은 레지오넬라 균과 그다음에 아스퍼길러스라는 이런 곰팡이들이 균들이 많아요. 이런 균들은 일반적인 감염보다도 훨씬 더 문제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냉방병에 걸리고 나면 이런 균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응급실에 가 가지고 입원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필터를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자주 좀 교환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언제 뭐 필터를 갖다가 갈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어컨 옆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인제 이런 그 에어컨에 의해서 오는 병들은 보면은 어떤 폐렴이 잘 와요. 우리 암 환자들은 제일 위험한 게 폐렴이에요. 특히 항암을 하다가 폐렴이 오면은요,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렴들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에어컨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우리 이제 폐렴이 한번 오게 되면은 어때요? 막 고열이 나죠. 그다음에 호흡 가빠지고, 그다음에 인제 어때요?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증상이 오면은 감기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8도 이상의 계속 열이 난다? 그럼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되게 이제 여름철에 그리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이 증상이 오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가벼운 게 아닌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 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열제나 먹고 이렇게 지나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에 만약에 내가 에어컨을 좀 장기간 쬐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런 증상들이 열이 나고 한기가 들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응급실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에어컨을 관리를 할 때 우리 암 환자들한테 가장 적당한 적절한 기온을 어느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좋은가? 대개는
한 26도에서 28도 사이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여름철 습도가 높잖아요. 몸이 급급하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습도를 낮춰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 습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겠고, 또 하나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다이렉트로 맞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어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에어컨에서 가능한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특히 필터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또 어때요? 오랫동안 실내에 있으면 계속 이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 2시간 간격으로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다 열고 공기를 갖다 한번 순환을 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안에 들어와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가서 할 때는 우리가 체온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또 우리가 그 외부에 나가서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쐬는 에어컨은 굉장히 기온이 차요. 예. 그럼 막 가서 추워서 덜덜 떨잖아요. 근데 또 바깥에는 기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다가 긴 소매, 가디건이라든지 아니면 목에 두를 수 있는 스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서 너무 찬 에어컨이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 가지고 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여름철에는 이런 부분들, 날것 먹는 거, 그다음에 어떤 자외선이나 수분,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잘못하면은 내가 응급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아마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첫째로는 어때요? 생식을 가능한 좀 피하자. 그다음에 상온에 이렇게 노출돼서 시간이 좀 오래된 것은 절대 먹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외선을 피하자. 너무 강한 자외선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려서 오는 탈수를 필히 즉석에서 해결을 하자. 그다음에 해결을 할 때는 특히 가능한 한 단순한 정수기물보다는 미네랄 워터, 미네랄이 좀 함유되어 있는 이런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바람을 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피하고, 또 하나는 온도는 항상 26도에서 28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항상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죠. 사소한데 이 부분이 나한테 어떤 치명적인 부분도 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할수록 누가 보면은 좀 뭐 별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몸 관리를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방심해서 이 부분이 나한테 어떤 큰 문제가 된다면 이 방심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 더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여름철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하게 여름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우리 환우분들 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여름철에 우리 암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름철의 관리가 겨울철 관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을 좀 우리 환자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여름을 정말 멋지게 잘 보내서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서 해방이 되고 완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